안녕하세요. 대한수면연구학회와 함께하는 수면의 비밀. 오늘 또 9월 달의 마지막 시간인데요. 오늘은 저는 이대 서울병원 신경과 김지연이고 오늘은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신경과 송파멜라 교수님을 모셔서 저희 관심 많은 요즘 나름 핫한 네. 이슈인데 식사와 일주기 리듬 그리고 수면이 관계가 있는지 저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면 약간 뻔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뻔한 거가 정말 근거가 있는 건지 그 내용 밑에 저희가 과학을 한번 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일단 진행을 하기 전에 식사를 얘기하기 전에 일주일이든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간단히 설명해 음, 주시겠어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송파멜라입니다. 그래서 방금 일주기 리듬에 대한 소개를 부탁하셨는데요. 거기 소개를 하고 나서 식사와 일주기 리듬, 그 다음에 식사를 언제 하느냐가 중요한가 이 순서로 오늘 발표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주기 리듬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동안 많은 선생님들이 간단하게 계속 리뷰를 해주셔서 저는 간단하게만 설명을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주기 리듬을 알고 싶으면 이제 검은 방에 외부 자극이 없는 곳에 이제 본인이 거기 있다라고 생각을 할 때요. 어떻게 하실 거냐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저희가 뭔가 굉장히 컨트롤된 장소에 아무 자극이 없이 생활을 하게 하여도 자고 활동하고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런 패턴을 볼 수 있게 되는데요. 뭔가 하루를 결정짓는 마치 우리의 하루를 결정하는 것처럼 자고 그다음에 깨어서 활동하는 것을 저희가 일주기 리듬이라고 합니다. 근데 외부의 자극이 하나도 없이 나 혼자 시간으로 돌아갈 때는 이 시간이 사실은 24.2시간입니다. 그래서 한 12분 정도 우리 음, 24시간과 차이가 나게 되는데요. 그럼 우리가 동굴에 있게 되면은 예를 들어 내가 오늘 밤 12시에 잤으면 내일은 12시 12분, 분에 그다음에 12시 24분 점점 이렇게 약간 들어가는 늘어나게 거죠. 되죠. 네네네. 12분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음, 5일이 지나면 이제 1시간이 음. 밀리게 되는 거죠. 그렇게 계속 하다 보면 어떤 때는 낮에 막 자는 그런 패턴이 완전히 되겠네요. 밀리죠. 네네네. 이런 패턴으로 지내는 음. 분들이 이제 눈으로 이런 시간의 큐를 비트의 큐를 받지 못하는 이제 어, 블라인드이신 네네. 분인가요? 네, 시각장애자들이 이제 그럴 시각장애이신 수가 분들이 시간이 있겠죠. 이렇게 네. 밀려서 조금씩 시간이 밀리고 그 낮에 자다가 다시 밀려서 밤에 자는 이런 패턴을 보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아무 자극이 없이 얼추 24시간에 맞추어서 우리가 자고 깨고를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뇌 안에는 이거를 조절하는 중추 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스터 클락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거는 누구나 가지고 있고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면서 내인적 시계를 만들어내는 건데 멈추지 않고 계속 돌아갑니다. 그러면 이 시계가 있어서 그러면 24.2시간인데 저희가 사실은 24시간으로 살고 싶지요. 네, 오늘 뭐 어, 담당 과장님께 12분 늦게 출근하겠습니다. 네.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지구 자전 시간에 맞춰서 저희가 24시간을 살게 할 때, 그럼 나의 내인적 시계와 외부 시간을 맞춰주는 역할을 하는 것은 빗자극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많이 강력한 그쵸, 그쵸. 자극이라고 알려져 네네. 있고 이것을 제이기버라고 해서 시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시간 큐? 네. 시간 큐를 주는 네네. 가장 강력한 네네. 그래서 이 저희가 빗자극을 받게 되면은 매일 아침 햇빛이 지금 떴으니까 내가 비록 24.12로 살고 싶지만 24시간으로 다시 시간을 맞추는 동기화 작업을 매일매일 우리는 그렇게 힘들이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그쵸. 네. 근데 문제는 이런 빗자극 이외에도 식사 시간과 그다음에 음, 활동 시간 또한 이러한 시계를 음, 맞춰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보시면 그래서 간단하지가 않고 식사 시간 또는 빛 노출, 그다음에 활동을 이런 시간 신호를 우리가 몸에 입력을 하게 되면 머리에 있는 마스터 클락이 몇 시인지 본인의 원래는 24.2시간을 24시간으로 얼추 맞춰주는 음, 역할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런 중추, 뇌 자체의 조절로는 가장 대표적으로는 자고 깨는 시간을 저희가 맞추는 걸 하지만 사실은 이거 이외에도 우리 장기들로 말초 조절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심장 또는 간,
근육, 위장이 근육이나 아니면 위장이 언제 움직이는 시간을 다 맞추게 되는데요. 이런 그러니까 네, 밥을 언제 먹느냐가 실은 영향을 주는 거잖아요. 저 머리의 정보가 네. 내가 밥 먹는 게 영향이 있는 거네요. 그런 거죠. 그렇죠. 지금이 몇 시, 우리 잘 때 먹지는 않기 때문에 자는 중에 먹진 않죠. 네, 네. 네네네. 자는 중에 먹지는 않기 때문에 식사를 하는 것 자체가 지금은 사실은 깨어 있는 음, 시간이다라는 정보를 우리 뇌한테 전달을 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네네. 나중에 슬라이드가 있겠지만 이런 저희 말초 시계에도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네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빗자극, 그다음에 음식, 활동의 정보를 이용해서 저희가 시계를 세팅을 하는데, 아주 혼자서 독자적으로 돌아가지는 않고, 우리 그쵸. 장기들도 네. 네. 자기 혼자만의 리듬을 가지고 있지만, 저 위에 계시는 마스터 클락의 조절을 같이 받고 있다. 네네네. 봅니다. 이거의 모든 오케스트라가 같이 유기적으로 움직일 때 우리가 자고 깨고 자고 깨고를 한 24시간 정도로 동기화시킵니다. 제가 잠깐 24.2시간이라 했지만 이것도 사람마다 굉장히 그쵸. 다를 수가 맞아요. 있죠. 네네.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테스트 해보진 않지만 연구 세팅에서는 환자마다 굉장히 다를 수 있다라고 음. 알려져 있기는 그리고 이제 합니다. 일부는 짧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안티는 네. 24시간 좀 짧아서 그 사람은 이제 12분보다 뭐 더 24시 12시였다가 11시 뭐 40분에 자고 이렇게 짧아지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실은 뭐 여기서 얘기할 건 아닌데 저희가 이제 시차 얘기할 때 저희가 미국으로 가거나 유럽으로 가거나 할 때 유럽으로 가는 게 더 편한 이유가 거기는 늦게 자도 되는 시간이니까 그게 우리가 24.2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굉장히 여러 번 하는데 우리가 지구에 살면서도 24.2시간을 가진 이유는 아마도 우리가 언젠가는 화성이나 다른 데, 다른 우주에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변화의 여지를 그렇죠. 남겨두었다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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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좋은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저희가 일주기 리듬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을 때 식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잠깐 소개했는데요.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게 해가 떠 있는 게 노란색 색이고 이제 해가 지고 나면 이제 회색입니다. 이제 12시를 이제 기준으로 보았을 때 저 1번부터 5번까지 해 두었는데요. 이제 네, 1번 네, 같은 경우는 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하루에 3번의 식사를 하고 한 음, 12시 전에 잠자는 네, 사람이고 네. 2번은 이제 통닭을 시켜 먹는 네. 이게 야식으로 야식. 통닭을 먹는 예. 거군요, 이 사람은. 네. 중간에 파란색은 사탕인데요. 아, 간식을 먹는 간식을 좀 것도 먹었고, 이건 예. 세 개는 그냥 밥이고요. 네. 그다음에 음, 3번은 아침을 안 먹는 네, 사람이 네, 네. 여기에 그쵸. 일단 안 먹기는 하지만 좀 늦은 저녁을 어, 먹어서 세 끼를 먹지만 시간이 좀 다른 그러네요. 네. 사람이고 네, 네. 4번은 이제 간식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식사량을 음, 줄이는 대신 간식을 음, 많이. 또 5번 네. 같은 경우는 아침을 안 먹는 이런 음, 분들인데 네, 네. 우리 오늘 계시는 분들 혹시 본인은 어디에 해당하시는지 음. 어, 아침을 저는 4번이에요. 선생님 아침은 안 4번이세요? 먹지만, 네. 아침은 안 먹는데 간식을 좀 먹는 10시쯤 되면 약간 배가 고프니까 간식을 안 먹으려고 하지 먹는 경우가 많고, 저녁에 간식을 되게 초콜릿 같은 거를 참기가 어려워서 밤에 많이 먹습니다. 자, 개인적으로 김지영 교수 잘 아는데 많이 먹지는 않으신데요. 세상에 궁금한 게 많으셔서 맛은 다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건 어떤 게 네. 그럼 좋은 건지 이제 말씀해 주실 거죠. 네. 네. 이제 이렇게 사람마다 다른 패턴을 가지게, 이거는 뭔가 이렇게 정해진 건 아니죠. 자기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쵸, 그쵸. 근데 네, 네. 문제는 이게 이제 음, 우리 뇌한테는 음. 여기까지가 깨어있는 시간이라는 음, 잘못된 정보를 제공을 합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 2번 같은 음, 경우에는 12시까지도 낮일 수 있다는 어, 잘못된 네. 정보를 그쵸. 통닭같이 거한 걸 또 먹었으니. 네, 네, 네. 전달을 할 수가 있고 음, 또 하나 문제는 우리 장기들도 각자의 리듬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하루 종일 음, 열심히 일을 하다가 이제 공장 문 닫으려고 하는데 음식이 들어오니까 내가 맞아요. 잘못했나? 어, 지금이 음식을 받아야 되는 시간인가? 음. 하는 이런 잘못된 메시지를 여기서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위를 약간 혹사시키는 거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 것도? 어, 약간 장기야에게 일을 좀 더 시키는. 예, 그러니까 그쵸. 그런 예, 것도. 본인도 쉬고 싶은데 그렇죠. 더 일해라는 메시지를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저희가 오늘은 식사 문제만 잠깐 다루기는 하겠지만 외래 저희가 만나게는 많은 환자분들은 사실 이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맞습니다. 네. 조금 더 식사보다 강력한 자극, 빗자극인데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일반인들도 뭔가 깨끗하게 빛에 노출되었다가 빛으로부터 피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없이 낮에는 건물 안에 이렇게 지내기 때문에 빛 노출이 적고 밤에는 이제 핸드폰도 켜고 그다음에 노트북 같은 거 많이 하시니까 또 이렇게 집 안에도 밝게 불을 켜서 빛 노출이 좀 많이 되는 생활을 하고 있고 어, 이런 생체 리듬 변화를 일으키는 블루라이트를 좀 차단하면 좋지만 저희가 그런 걸 크게 보려해서 이런 조명을 사용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블루라이트 노출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운동 또한 저희가 생체 리듬 시계와 뭐 어떤 메시지를 저희한테 줄 수 있는데 운동 시간도 좀 늦게 운동하시는 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빗자국도 명확하지 않고 식사도 불규칙하고 운동 시간도 불규칙한 경우에서 이런 저희가 제일 나쁘겠네요. 근데 많이 이렇게 지내고 계시죠. 그렇죠. 네, 네네. 많이 이렇게 그리고 네. 사실 나만 이러면 상관이 없는데 다 이렇게 지내는 것 같기 때문에 네네. 근데 문제는 전반적인 일주기 리듬의 불균형은 건강에 좋을 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이제 완벽하게 깨어있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개운하지 않고 머리에 구름이 낀 듯한 느낌이 있고 밤에는 잠들기 어렵고 개운하지 않고 맞아요. 네. 그래서 당연히 제대로 못 자겠지요. 그래서 수면의 질도 떨어지고 수면 시간도 문제가 생기고 인지 기능 저하, 운동 기능 변화. 이게 좀 만성적으로 되게 되면 우울증, 산후 우울증, 편두통, 뭐 암성 질환들의 위험이 올라가게 되어 있는데 이런 일주기비 리듬의 불균형의 연구는 대부분 교대 근무자들을 통해서 알려져 있고 이게 실제로 암의 위험을 올리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종의 발암 요소로 지정되어 있기도 합니다. 교대 근무자들은. 지금 질문이 이제 보라매 살쾡이님이 이제 저희가 실은 뒤에서 다룰 거라서 야식을 이제 꾸준하게 같은 시간에 먹으면 규칙적인 식사. 일단 규칙적인 식사는 맞을 것 같은데 이제 야식을 아까 이제 밤에 먹으니까 네. 우리 머리에는 지금 깨어있는 시간이라는 잘못된 신호를 네. 주는 거니까 그게 꼭 좋을지 뒤에서 더 볼게요. 그리고 역시 해피바이러스 님도 아침을 건너뛰고 두 끼는 규칙적으로 드신다면 일단은 규칙적인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그 두 끼가 어느 시간에 먹는지가 조금 이제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거 뒤에서 저희가 또 말씀드릴 거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사실 이 내용의 끝은 체중 조절 내용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는데요. 그렇죠? 네. 예, 무엇을 먹느냐에 그동안 많은 관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무슨 다이어트 해서 어떤 식단으로 식사를 하는 것이 좋냐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 오늘 얘기할 내용은 무엇을 먹느냐가 아니고 언제 먹느냐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요즘 시간 영양이라는 말을 써서 크로노 누트리션이라고 하는데요. 그 식사와 신체의 일주기 리듬을 동기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강의가 끝나시게 되면은 이제 조금 덜 노력하고도 체중을 좀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배우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기 리듬을 이제 식사와 조절을 하게 되면 우리가 얻게 되는 내용은 식사와 영양소의 대사가 좋아지고요. 그다음에 배고픔과 식욕이 마땅한 시간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 그다음에 이런 에너지 밸런스를 위한 호르몬인 인슐린이나 렙틴이나 아니면 그렐린이나 코티솔 같은 것들이 시간에 맞춰서 괜찮게 분비되고 문제가 잘 생기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생체 리듬을 공부하게 되면 다 뭔가 딱 그 때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네. 지금 이걸 하루를 보았을 때 지금이 어디서 시작을 하냐 하면 저희가 9시 정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9시는 잠자라고 하는 호르몬이 분비되는 멜라토닌 분비 시기와 체온이 약간 낮아지기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즉 약간 주무셔야 되는 시간에 저희가 지금 맞습니다. 강의를 네, 지금 밝은 불빛에서 네. 강의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네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멜라토닌 분비 이후에 잠을 자게 되면 깊은 수면이 이제 새벽에 일어나고 이제 체온이 상승했다가 나중에 아침 되면 다시 떨어지고 이때 멜라토닌도 같이 감소합니다. 아침 한 10시 전후에서 위장 운동이 시작이 되고 인슐린 감소성도 좋아지고요. 아주 괜찮은 각성 상태는 사실 12시 전후입니다. 그래서 강의를 이때 부탁해 주시면 네. 더 잘 쏙쏙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장 운동은 어쨌건 아침에 좋네요. 그죠? 네. 그러니까 밤에 야식을 먹으면 원래 좋지 않은 시간에 막 일을 시키는 거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네네. 네.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패턴이 있는 이유가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유전자들은 뭔가 온오프 스위치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때 온이 된다는 것을 뜻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반대로 근력 활동 같은 경우도 오후 시간이 온이 되어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걸 좀 잘 알면 아 내가 시험 시간을 고를 수 있다 하면 12시 전후가 좋은 거고 내가 체력 테스트가 있다 하면은 사실 이 표대로라면은 이제 12시와 16시 사이가 좋은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식사와 관련된다면 선생님 말씀하신 것 10시가 위장 운동이 있고 인슐린 감수성이 좋은 시기로 볼 수 있는데요. 근데 문제는 그럼 이때 왜 배가 안 고프고 나는 나중에 배가 고프고 나중에 더 많은 음식을 먹게 되느냐는 것은 이거는 서카디안 리듬 이런 생체 리듬과는 조금 다르게 우리가 식사를 한다는 것 자체는 이제 항상성을 유지하는 것도 있지만 약간 쾌락의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고 내가 좋아하는 이런 거 특히나 이제 음식의 약간 맛으로 치면 달고 짜고 탄수화물 많이 이런 거는 이른 저녁 시간에 저희가 조금 그때 식욕을 조금 더 느끼는 편이고요. 그다음에 보상을 위한 수면이 있어요. 내가 이것 꼭 먹고 싶다, 뭘 했으니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특히나 이제 탄수화물이 좀 많은 음식을 저희가 오후 8시 경에 봅니다. 그래서 이때가 흔히 약간 야식을 먹는 시간과 매칭이 일어나기 때문에 네. 이때 뭔가 더 특히나 좀 흔히 살찌는 그런 단짠이면서도 맞아요. 약간 고용량 음식을 이때 네. 먹는 거가 아주 좀 네네. 이상하진 않습니다. 그렇겠네. 그러니까 밤에는 뭐 이렇게 약간 오이 이런 거보다는 아무래도 좀 맛있는 치킨 뭐 이런 걸 먹고 싶다. 라면 막 이런 걸 먹고 싶은 네, 거죠. 맞습니다. 네. 예. 야식은 네. 고칼로리로. 그러니까 뭐 이게 실은 이유가 있는 거네요. 꼭 네. 내가 그래서 의지가 꼭 의지가 박약해서라기보다는 네. 실제로도 생리적으로도 좀 그런 경향이 있는 거네요. 네네. 이거는 저희가 그 일주기 리듬에서 이런 패턴이 있다는 것은 확인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식사 시간이 단순히 이제 마스터 클락이 영향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말초와의 그 위장 운동과의 시간, 그다음에 이와 식사와 관련된 대사물질 변화와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요걸 어떻게 조절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빗자극, 수면 시간 이런 음식을 보았을 때 이게 굉장히 동기화가 잘 된 경우가 이제 파란색 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같이 움직이는 게 더 좋아 보이지요? 네, 이렇게. 예. 네. 그런데 이게 하나라도 예를 들어 밤에 너무 밝은 빛에 노출이 된다거나 아니면 낮에 자버린다거나 아니면은 저녁 시간에 음식을 먹게 되면은 중추 시계는 이때다라고 사인을 주고 있는데 말초 시계는 아닌 것 같은데요 사인을 주게 저 되고 음식이 들어오니까 나는 일을 해야 되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두 개가 좀 동기화가 잘 일어나지 않고 근데 이런 리듬도 약간 높이도 중요하거든요. 잘 때는 나오고 온오프가 좀 그쵸. 분명하면 좋은데 이런 리듬도 약간 그 높이가 낮아져서 아주 깨끗한 모양을 소실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뚱뚱해지는군요. 결국에는. 네, 예,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근데 이게 막 오늘 제가 문제가 돼서 내일 5kg 찐다 하면 먹는 거를 중단을 당연히 하겠지요. 저도 이 강의록을 늦게 만들면서도 스테이크를 계속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알지만 그게 잘 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꼭 알아야 되는 거는 시간이 맞춰지지 않으면 건강상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고, 여기 보시면 암이나 아니면 지방간, 그다음에 당뇨병, 염증성 질환, 그다음에 심혈관 질환, 그리고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시계가 부서지는 이런 그림을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건강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뭐 살을 빼려면 야식을 먹지 말아라 이런 게 아니고 실은 이제 그게 계속 만성적으로 야식을 먹으면 뭘 먹는 거랑 상관없이도 여기가 대사에 영향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여기 이제 앞에 질문 오신 것들이 뭐 야식을 이제 꾸준하게 같은 시간에 먹으면 규칙적이지만 일단은 좋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있나요? 자, 그러면 저희가 계속 이제 생체 리듬이 다 때가 있다고 했는데, 그럼 우리가 아침, 점심, 저녁을 먹는 거가 정말 생체 리듬이 원하는 식사 시간인가를 좀 고민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아침, 점심, 저녁은 한 12시간 내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아침 6시에 먹고, 교과서적으로는요. 네. 점심 먹고 근데 저녁을 한 6시에 먹어서 12시간 이내 식사가 끝나는 패턴을 얘기를 하는데, 왜 뭔가 이렇게 먹는 식사가 뭐 로마 시대에는 하루 4번 먹고 이런
내용들이 있기는 하지만 네네네. 저희가 산업화 이후에 생긴 패턴이다라는 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외부 환경을 차단을 해서 그냥 생활을 하게 한 연구들을 보면은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한 3번의 식사를 꾸준히 하고 있는 걸 보아서는 이런 패턴의 식사가 뭔가 우리 일주기 리듬과 동기화가 되어 있는 내용이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현대인의 식사는 그럼 어떨까요? 이렇게 교과서적으로 식사를 하시는 분이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2010년도 설문인데요. 3번을 식사를 하는 군이 이제 반을 조금 넘을 정도이고, 식사 대신에 스낵 같은 걸로, 이건 어떤 음식을 먹느냐의 문제이긴 한데, 한 25%, 그 다음에 가장 많은 칼로리를 섭취하는 시간이 좀 오후 시간대로 밀려 있는 경우도 많고, 그 다음에 하루 식사 시간이 14시간을 넘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내가 아침을 먹은 시간과 저녁을 마지막으로 먹은 시간 사이의 시간을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탠다드를 한 12시간을 볼 때 조금 더 먹는다 볼 수 있겠죠. 네네네. 그래서 한번 우리 같이 계시는 여러 청취자분들도 본인이 오늘 아침 몇 시에 식사를 한 시간과 오늘 마지막으로 지금 저희 이거 뭐죠? 이거 생방송을 보면서 지금 드시고 계시면 9시 21분까지 식사를 하시는 거군요. 근데 그 시간이 얼마 됐는지 한번 스스로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게 한 14시간 이렇게 나오는 게 아주 점심은 12시, 저녁은 7시. 7시간이네요. 네. 아주 해피바이러스님 같은 경우는 첫 끼 점심 12시, 저녁 7시였으니까 7시간이니까 되게 짧으신 건데 지금 야식을 드실지 안 드실지는 모르니까요. 네. 네, 그렇습니다. 저는 약간 많은 분들이 굉장히 긴 시간을 얘기해 주실 줄 알았는데 그렇진 않네요. 그런데 평균은 15시간 정도 됩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내가 식사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이 그래프를 보면은 이 연구에 참여한 사람들을 하나씩 시간을 나열해서 보면은 정말 거의 잠을 자야 되는 시간에까지도 식사를 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5시간이 그렇게 많이 먹어 하는데 이게 별로 긴 시간이 아닙니다. 아침을 7시에 먹고 마지막 식사를 9시에 끝나면 그게 15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저도 그렇게 식사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굉장히 긴 시간 식사를 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식사 시간의 중요성을 보면 야간 너무 이렇게 길게 식사를 하게 되면 야간 공복 시간이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지방을 태워서 없애는 작업을 할 시간이 너무 짧아지게 되는 문제가 있고요. 저희 이런 생체 리듬이 조금 좀 약간 좀 땡겨져 있어서 일찍 자고 일찍 좀 깨어나시는 분이 있고 좀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분이 있는데 약간 밀려있는 야행성 타입의 경우에서는 이런 패턴에서 식사를 너무 길게 할 때 50% 이상의 칼로리를 거의 8시 경부터 조금 있으면 멜라토닌이 나올 건데 식사를 계속 더 많이 하고 있는 거죠.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패턴도 되고 건강에도 더 나쁠 것 같아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이제 3분의 1 이상의 칼로리를 이제 4시 이후에. 그래서 언제 먹느냐도 중요하지만 대부분의 식사가 어느 시간대에 몰려 있느냐도 중요한데 이런 패턴을 제가 대부분에서 관찰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뭐가 안 좋은 거예요? 아까 그 말씀해 주신 거. 이제 늦은 시간에 식사를 하면 지방 세포가 증가하게 되고 그다음에 저희가 태워서 없애야 되는 시간이 너무 없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체중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옛말에 뭐 6시 이후에는 먹지 말아라 뭐 그런 거랑 뭐 저녁을 좀 적게 소식해라 뭐 이런 게 실은 다 틀린 말이 하나도 없는 틀린 말이 없는 거네요. 네네네. 옛날 어르신들이 하시던 얘기를 이제 저희가 이제 증명해 나가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크라테스 사촌님 같은 경우는 희한하게 야식을 조금이라도 먹어야 잠이 잘 오는데 어쩌냐고 얘기하셨고 비만이 아니고 좀 마른 편이라고 하시는데요. 이런 경우는 아주 행복한 유전자를 가지신 건 그러니까 개인차가 실은 있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건 일반적인 거를 얘기를 하는데 분명히 똑같은 상황에도 살이 찌는 사람이고 안 찌는 사람이 있을
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그런 게 있고 또 배가 고프면 잠을 또 못 자는 게 있긴 있어서 네. 약간 그거는 어느 정도는 배가 좀 차야지 잠을 잘 수 있어서 단지 야식의 시간이 언제인지가 좀 궁금해요. 이게 정말 뭐 그렇죠. 늦게 먹는 야식이 아니고 뭐 약간 늦게 드시는 거고 약간의 뭐 간식 정도 드셔서 아마 그래서 살이 안 찌시는 걸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추정이 되네요. 네. 또 저희가 체중 문제가 이렇게 밥을 먹는 시간으로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으면 그렇죠. 100%는 아니긴 하죠. 예, 이제 네네네. 저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는 일부의 얘기고, 이제 어떤 식사를 언제, 얼마나 많이, 그 다음에 본인의 유전형 같은 것도 다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네네네. 그런 때문에,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게 중요한 이유는 이거는 내가 해서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렇죠. 네네. 내가 노력을 개선을 할 수 있는 네네네. 내용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근데 아침 식사 저도 아침, 궁금했어요. 예, 네. 이거는 좀 네. 약간, 예, 음. 이슈가 많습니다. 그래서 네. 아침 식사를 이제 하루 열량의 많은 부분이죠. 이제 700kcal 이제 아침 식사를 6주를 하게 되면 활동량도 주로 증가하고 혈당 조절이 더 훨씬 더 잘 됐다라는 보고도 그러니까 있고. 하는 게 더 좋은 거네요. 그러니까 아침을 좀 더 많이 먹으라는 내용인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저녁에 좀 예, 적게 먹고 아침을 좀 네, 먹어라. 네. 네네네. 그러니까 몸이 준비됐을 때 먹는 네, 게 그렇죠. 어떨까 내용인 네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침 식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체중이 줄고 약간의 고지혈증 수치가 상승해서 차이가 없었다, 이런 연구도 있고요. 아, 그 조금 예, 다르네요. 다릅니다. 네네. 네네. 그러니까 이게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떤 네네. 환자들을 대상으로 했느냐. 네네네. 그렇지만 아침 식사를 하지 않는 경우에 소아 성인의 비만 위험이 또 상승할 수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네네네. 근데 오버롤하게 그 전반적으로 제가 아침에 대한 시각은 아침을 좀 잘 먹게 되면 내가 하루 동안 먹을 수 있는 총 킬로칼로리를 조금 줄일 수 있는 맞아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네네. 고로 체중이 좀 줄 수 있다, 이런 네네.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기는 합니다. 이게 확실히 안 먹으면 배고프니까 저녁에 많이 먹게 돼요. 이게 좀 다이어트나 뭐 이렇게 바빠서 저녁을 안 먹으면 그러니까 아침 점심을 안 먹거나 그러면 네. 저녁에 왕창 먹고 뭐 간식을 계속 먹어요. 계속. 네, 맞습니다. 네. 네. 이거는 경험으로 다 알 수 있는 네네. 내용인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엉뚱님 같은 경우는 아침 오트밀, 달걀, 사과, 토마토, 호두, 아몬드. 굉장히 건강한 식사를 오래 규칙적으로 잘 드셔서 좋은 것 같다고. 네, 아마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저렇게 네. 드시는 게. 네. 날씬하실 것 이거는 같은데. 시간도 지키신 거고 굉장히 음. 그 음식의 그러네요. 종류도 네. 굉장히 신경을 쓰신 내용인 것 같습니다. 날씬하실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횟수입니다. 이거는 이제 김정 교수님께서 따로 문의를 주셔서 저희가 찾아봤던 내용인데요. 네네. 근데 예를 들어 이제 저희 1인 1식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받는데, 하루 한 번과 하루 3번의 식사를 이제 8주 비교를 해보면 이제 이거는 먹는 칼로리의 차이가 없는 경우에서 네네네. 체성분 변화 차이가 없지만 네. 하루 한 번 식사의 경우 배고픔, 이게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배고픔이 맞아요. 너무 많고 혈중 지방 수치 변화가 조금 안 좋게 나왔다. 그러니까 뭐 악화 이렇다기보다는 좀 더 나빴고. 네. 근데 너무 횟수를 늘리는 경우, 근데 왜 이럴까 하는 고민을 하게 되는데, 너무 식욕이 계속 땡기는데 기다리면 폭식을 할 것 같아 네. 횟수를 늘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똑같은 칼로리에 횟수를 늘리게 되는 경우에는 식욕을 조절하는 효과는 있기는 하지만 체중 감소 효과는 없고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자주 먹게 되면 동일 칼로리를 굉장히 고르게 나눠야 되는데 그치. 한번 좀더 먹으면 먹죠, 조금씩 더 아무래도. 먹게 되기 맞아요, 때문에 맞아요. 칼로리 초과할 위험이 좀 생기고 체중이 고로 조금 증가할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불규칙한 식사와 고정된 식사를 보았을 때 뭐 3번 먹기도 하고 9번 먹기도 하고, 고정 식사는 공복 콜레스테롤 조절에 도움이 좀 더 되는 걸로 되어 있고 인슐린 네. 반응도 네, 네, 조금 네.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보면 뻔한 얘기죠. 그죠? 네. 소식으로 규칙적으로 먹어야지 결국은 살 빼는 데도 도움이 네. 되고 건강에 좋다는 게 이제 여러 가지 실험으로 네. 해서 이제 밝혀진 거고 그 깔려 있는 그 이제 원칙은 이제 일주기 리듬과 그거에 관련된 대사 네. 활동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현실에서 그게 이제 쉽지가 않지만 이런 걸 저희가 한번 보면서 다시 조금 맞추려고. 건강하게 그쵸 네. 자고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한번 잘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가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면 이렇다는 걸 알게 됐는데, 그러면 내가 고생을 좀 하더라도 조절을 하게 되면 내가 뭐 득보는 게 있느냐인데요. 그쵸. 이 내용은 저희가 더 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체중이 좀 줄 수가 있고, 그다음에 대사 조절에도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간을 조절한 식사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헐적 단식. 제가 최근에 이제 이렇게 지나가시는 이제 다른 교수님이 원래 약간 좀 통통하신 편이었는데 되게 살이
빠지신 거예요. 그래서 어디 아프세요? 뭐요? 살이 많이 빠지셨다. 운동 많이 하셨냐고 네. 그랬더니 간헐적 단식했더니 살이 빠졌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그래요? 하고 이제 네. 했었습니다. 요즘 이제 많이 많잖아요. 간헐적 네. 단식.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은 좀 이 연구 팀이 굉장히 많은 논문을 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똑같은 칼로리를 이제 쥐한테 먹입니다. 음, 음, 그래서 한 구는 그냥 똑같은 칼로리지만 이거 하이팻 다이어트를 먹이고 해서 이거 음, 고지방 식사를 하게 되는데 뭐 원하는 만큼 이제 원하는 시간대에 이제 똑같은 양이지만 먹게 하고 하나는 시간을 제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조금 비만이었던 찌에게 이런 식으로 식사를 하면 언제든지 먹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을 하는 경우는 비만이 고도 비만이 되고 그런데 똑같은 칼로리인데 똑같이 비만이었는데 얘를 식사 시간을 줄이면은 조금 린해지고 좀 마르고 좀 건강해지. 좋아졌네요. 네. 네네네. 그러면은 고지방과 그다음에 탄수화물이 높은 스크루스 다이어트를 시키게 되면 정상쥐가 아무 때나 먹는다. 이러면은 비만이 되고요. 근데 이 쥐가 특정 시간 안에 그러니까 보통 한 8시간 제한을 했습니다. 그러면 건강해지는 거죠. 근데 그럼 매일 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치팅데이입니다. 그래서 5일은 제한을 시키고 네네네. 이틀은 그냥 편하게 아, 네네네. 칼로리 변화는 없이 고지방 식사를 했을 때 이런 경우에도 살이 좀 괜찮네요. 괜찮은 건강해지는 걸로 네네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행입니다. 네. 조금이라도 치팅 치팅데이 데이가 있어서. 가능하다. 네네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잠깐 위형성님이 간헐적 단식하고 그냥 아침 식사 안 먹는 거랑 무슨 차이냐고 하시는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침 식사를 안 먹고 그 점심과 저녁을 규칙적으로 딱 드시면 그게 결국 그것도 간헐적 단식이 되는 거죠. 그 공복의 시간이 조금 더 중요할 그쵸, 것 그쵸. 같기는 네, 합니다. 네, 네, 네. 간헐적 단식과 저희가 저는 좀 비슷한 개념인 것 같은데요. 시간 제한 식사와 간헐적 단식은 사실 시간 제한제는 어떤 시간 안에 저희가 식사를 끝내서 공복 시간을 늘린다는 개념에서는 간헐적 단식과 크게 다르지는 않기는 합니다. 좀 간헐적 단식이란 말 자체가 조금 헷갈릴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예. 근데 요거 시간 시간 제한 식사, 그쵸, 시간 제한 식사, 네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침을 그냥 안 먹는 거랑 무슨 차이냐고 저희가 그러면 시간을 정해야 돼요. 네네. 내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만 식사를 하겠다 하면 그 시간을 매일 지키는 것을 뜻합니다. 네네. 동물 연구인데요. 보게 되면은 그 시간을 제한을 하게 되면 동일한 칼로리를 섭취했을 때 체중 변화가 없다는 거가 이 연구의 가장 멋진 내용입니다. 근데 그게 무엇을 먹느냐에도 차이가 없고요. 그러니까 뭔가 뭐 수크로스가 많든 뭐 팻이 많든 이런 거 없고 특정 시간에 언제 하느냐도 크게 상관은 없고 물론 저희가 아침이 더 좋기는 하지만 동물 연구에서 그다음에 시작 시점에 어떤 체중 상태로 시작했느냐도 차이가 없다. 이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식사 시간이 길면 당연히 체중이 늘어나는 걸로 되어 있어요. 똑같은 칼로리를 먹는다 해도 네, 그쵸. 그거를 네. 늘려서 먹게 되면은 네네네. 근데 보면은 8시간으로 제한을 하면은 체중 증가가 뭐 뚜렷하지는 늘려서 먹자면 원하는 대로 먹으면은 이제 65%의 체중 증가가 있고 그다음에 9시간을 주면 26, 그다음에 15시간이면은 43% 정도의 체중 변화가 일어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제한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다라는 걸 제가 알 수 있었던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5일 정도 그 제한을 하고 그다음에 그냥 원하는 대로 먹게 했을 때에도 체중은 증가를 합니다. 예. 그다음에 만약에 이걸 시간 제한을 하다가 원래대로 돌아가게 되면 우리말로는 요요가 오는 거죠. 근데 요요가 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13주 동안 제한을 하고 12주 동안 원하는 걸로 하면 원래 체중의 112%까지 증가를 할 수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길게 한 군에서는 체중이 다시 반등이 오는 게 한 51% 정도이기 때문에 여기서 주는 메시지는 줄이면 좋고 이거를 오랫동안 유지할수록 더 좋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결과적으로는 총 팻 양이 저희가 줄어드는 걸 볼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혈당이 조금 더 잘 조절된다. 인슐린 저항성이 줄어든다라는 그렇죠. 네, 아마 결국 뻔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시간 제한 시기를 그러면
이제 아침을 먹고 뭐 이제 저녁을 일찍 먹고 이제 보통 그렇게 하는 게 네. 되게 이상적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제 전 늦게 자는 사람이니까 이거를 늦게 그 시간 제한을 늦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러면 이제 밤에 뭐 저녁 늦은 아침 점심과 늦은 저녁을 네. 먹으면 그것도 이제 시간 제한을 8시간 약간 이렇게 저희가 약간 네. 시나리오를 만든다면 그러는데 실제로 제가 잠자는 시간이 더 늦어지게 되잖아요. 좀 그럴 수 있죠. 그러면은 똑같은 이런 시간 제한 시기를 했어도 안 좋은 거겠죠? 그래도 매일 지킬 수 있는 시간을 정하는 게 좋고, 음, 잠들기 두세 시간, 음, 음. 어, 보통은 두세 시간 얘기하지만 그래도 원칙적으로 한 4 소화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4시간 그렇죠, 그렇죠. 전에 끝낼 네네. 수 있으면은 네네네. 사실은 아무리 좋아도 내가 할 수 없으면 소용이 없으니까 맞습니다. 이거를 그렇죠, 맞는 그렇죠. 시간을 맞추면 좋기는 합니다. 네네네. 어, 요거는 시간이 그러면은 일단 저희가 네. 질문이 조금 나와서 일단 중간이긴 한데 쿠쿠프리님이 아까 처음부터 두 교수님들께서 잘 자기 위해 하는 노력이 있으실까요? 하고 이제 이것만은 꼭 지킨다는 것들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전 휴대폰 습관은 안 좋겠지 하셨는데 뭐 네 네. 당연하지요. 저는 일단 집을 어둡게 합니다. 저희 집이 되게 어둡거든요. 저희 집은 이런 조명 안 쓰고 무드등 같은 조명을 쓰는데 확실히 잠이 좀 음, 일찍 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되게 늦게 자는 사람이었는데 그 무드등 같은 조명으로 샥 바꾼 이후로는 확실히 잠이 좀 일찍 오는 거예요. 음, 그래서 저는 그게 좀 좋은 것 음, 같고 화장실에서도 화장실 가끔 밤에 새벽에 갈 때 불 켜는데 이제 그 불도 좀 이렇게 어두운 조명을 쓰거나 네. 불 안 켜고 가려고 좀 노력하는 편이어서 그게 저한테는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은 어떤 게 있으실까요? 아, 저는 좀 많이 야행성이고, 음, 수면의 시간이 좀 깁니다. 전 좀 많이 자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많이 자야 되는데 야행성이기 때문에 어떤 시간을 좀 놓쳐가지고 너무 늦게 자버리면 다음날 출근해야 되기 때문에 총 수면 시간이 압도적으로 줄어들어서 너무 음, 고생하는 일들이 음, 있어서 아무리 그래도 몇 시 전에는 잔다. 저는 2시 전에는 아무리 음, 급한 일 있어도 네네네. 예, 2시 전엔 꼭 네, 아무리 깨어 있는 느낌이 활활 타올라도 모든 걸 종료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자기가 좀 예, 시간을 좀 정하는 게 또 이제 네. 중요하겠죠. 네네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저의 전략이고 이제 사람마다 조금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질문 하나 더 보고 할까요? 조금 네. 다른 내용이긴 한데, 한송이 님이 61세시고 50대부터 불면증이 왔는데, 겨울에만 있다가 작년에는 이제 여름에도 불면증이 있었고, 수면제 복용하다가 수면 유도제를 바꿨는데, 뭐 어떤 게 더 몸에 더 해로울지와, 낮에 지금 뭐 햇볕도 보고 운동도 하시는데, 효과 못 본다고 하셨는데, 이게 이제 수면제와 수면 유도제가 되게 음, 말이 막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실은 수면제 중에 수면을 유도하는 게 있고 수면을 유지하는 게 있어서 그게 꼭 다른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약간 수면 유도제 하면 약간 약한 거 보이고 수면제 하면은 좀 센 걸로 느껴지는데 그게 약마다 좀 종류가 달라서 유도하는 효과인지 유지하는 효과인지를 좀 보고 유도는 이제 잠들기가 어려운 분들한테 그렇고 이제 유지는 자주 깨는 분들한테 사용을 하게 되고요. 겨울에는 아무래도 이제 낮에 저녁이 음, 좀 어둡고 이러니까 낮에 햇빛을 잘 안 쐬면 잠을 잘 못 주무시거나 또는 우울해질 수도 있잖아요. 겨울에 네, 햇빛을. 그런 것 때문에 맞습니다. 그러실 수도 있는데, 저것만 알고는 저희가 듣고는 말씀을 드리긴 어려운데, 아무래도 지금 불면증이 만성이 되셨고, 약을 계속 먹게 되면은, 다른 증상이 있는지, 그리고 이제 만성적인 불면증에는 저희가 행동 치료도 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해볼 수가 있어서 가까운 수면 클리닉에 방문하셔서 좀 자세한 상담도 받아보고 필요하시면 뭐 수면 검사도 한번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럼 저희 다시 식사로 사로 넘어가도록 돌아가면 하겠습니다. 네. 이제 찌 연구는 넘어가고 이제 사람에게서 있었던 음, 가장 굉장히 잘 보고되었던 내용 연구 하나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뭔가 스마트폰 앱을 사용을 해서 음, 사람들한테 앱을 쓰게 하되 내가 음식을 먹을 때마다 사진을 찍어서 그냥 그 서버에 보내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음식을 먹는지도 기록이 되었고, 그 다음에 언제 먹었느냐도 같이 기록을 했습니다.
아까 평균적으로 먹는 시간이 한 50% 정도가 15시간 정도를 이었다는 걸 기록했던 연구가 이 연구이긴 하는데요. 네네. 여기서 그냥 일반인 대상이에요.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었던 연구에서 보면 한 15시간 동안 뭐 식사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고 그 다음에 식사를 몇 번을 하느냐가 이거 굉장히 저는 특이하다 생각했었는데 4번에서 15번으로 15. 굉장히 횟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식사가 우리처럼 이렇게 상 다 깔고 하는 그런 식사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특정 어, 칼로리 인테이크를 하는 그런 횟수가 많으면 정말 많을 수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었었고요. 그 다음에 식사의 평균 시간이 14분 36초 정도 나왔고, 이게 굉장히 이제 재밌었던 내용인데, 식사와 그러니까 뭔가를 먹었고, 그 다음 거를 먹는 거 사이의 시간이 한 25% 정도에서 1시간 25분이라고 합니다. 4분의 1은 1시간 이내에 또 또 먹는. 먹으면 그러네요. 그래야지 뭐 15번까지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평균은 한 3시간이고요. 근데 이런 공복 시간이 정말 길게 유지되는 한 6시간 41분을 넘기는 경우는 25%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네, 이거는 다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어디서든 먹을 거를 살 수 있고 다 맞아요, 구할 수 맞아요. 있으니까 우리가 굉장히 긴 시간 먹는데 시간을 쓰기도 하고 먹는 거와 먹는 거 사이에 뭐 틈을 주지 않는 계속 먹고 있는 그런 것들을 이 연구에서 확인을 한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언제 얼마나 많은 칼로리를 먹느냐를 보았을 때 저희가 계속 아침 좀 더 많이 먹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지만 오전에 먹는 칼로리는 전체 칼로리의 25%밖에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6시 이후가 37.5 그러네요. 많이 네. 뒤로 밀려 있습니다. 9시가 12.2고 심지어 11시 이후에 먹는 양이 전체의 3.9% 정도 도달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매일매일 같았냐? 근데 한 명의 환자도, 한 명의 그 참여자도 먹는 시간이 하루에도 몇 시간씩 시프팅이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 막 불규칙하네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이건 되게 안타까운 결론이게 됩니다. 아무 때나 먹고 막 자주 먹고 계속 먹고 이런 내용이 확인이 되었고 근데 진짜 궁금했었던 내용은 여기서는 알고 싶었던 게 이제 길게 먹으면 살이 찌느냐를 보고 싶었었던 그쵸. 것 네. 같은데요. 네, 네, 네. 우리 체질량 지수라고 하죠. 체질량 지수는 크게 식사 시간과는 연관성은 뚜렷하지 않은 걸로 보고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미국에서 한 연구죠. 예. 근데 미국 사람들 다 전반적으로 조금 뚱뚱해서 이렇게 나온 거 아닐까요? 좀? 어, 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근데 같습니다. 하여튼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늦게까지 먹고 있고 되게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먹고 있다는 거를 알 수 있네요. 아마 우리나라도 그럴 거예요. 우리나라 특히 아까 어떤 분도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 24시간 배달 너무 잘 돼 네, 있고 네. 언제든지 뭘 먹을 수 있으니까 실은 네, 별로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는. 네. 아까 우리 야식을 규칙적으로 네. 드신다는 분도 계셨기 때문에 네. 이게 아주 지금 이제 한국인들이 하는 식사와 크게 다르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네, 네. 근데 그 다음 슬라이드가 기대에 부풀게 하는데요. 그래서 이 연구에 이 연구에 이제 한 3주 동안 어떻게 기록하는지를 기록을 받았고요. 그 중에서 체지방 지수가 이제 25 초과를 하는 이제 비만인 환자에게서 그다음에 식사 시간이 긴 14시간 동안 먹는 한 8명의 서브젝트를 대상으로 식단 변경 없이 16주 동안 시간 제한 식사를 하게 됩니다. 4달 동안. 네, 네. 네. 근데 이게 사실 8시간 식사 제한, 14시간, 15시간 드시던 분한테 8시간 이렇게 하면은 이게 되게 힘들거든요. 맞아요. 힘들어요. 되게 굉장히 힘듭니다. 네, 근데 네, 네. 실제로 보면 진짜 왜냐하면 네, 네, 네. 하나 먹는 사탕 마지막 그것도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음. 10시간에서 12시간 굉장히 뭐 리즈너블해요. 저는 괜찮아 보입니다. 그래서 10시에서 12시간 조금 약간 네, 네, 아주 좀 열려서 여지를 시간 준 아니네요. 네, 네, 네.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걸 16주 동안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나서 종료를 하고요. 그 이후에는 본인이 그냥 지내는 걸 36주 동안 관찰을 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자고 깨고의 그래프를 이제 이게 깨어 있는 시간이고 이제 자는 걸로 보았을 때 식사 시간이 이렇게 파란색 점으로 찍혔을 때 굉장히 넓게 분포되어 있다가 이 제한을 시작을 하면은 네네. 네, 이거 보면은 이제 처음에 시작보다는 뒤에 조금 더 많이 먹는 패턴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었는데요. 이걸 보면
식사 시간을 평균 4시간 35분 정도 대부분 참여자들이 줄일 수 있었고, 그다음에 체중이 한 3kg 정도 빠졌습니다. 3.27 빠졌고, 비만 클리닉에서 체중 조절의 목표를 일단 처음이 5%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뭔가 약을 먹어서 이루거나 하는 거에 준한 네네네. 체중 감소가 있었던 그러네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수면이 좋습니다. 개선이 되었고, 네네. 그다음에 수면 전 배고픔도 개선이 되고, 그다음에 네네. 에너지 레벨이 호전되었고, 그러면 똑같이 식사를 하였나 봤는데 일단은 그만 먹어야 하기 때문에 식사를 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줄어들어서 생긴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평균 총 칼로리가 한 20% 정도 줄어들기는 했다고는 합니다. 제한을 하진 않았지만 네. 확실히 시간이 줄어드니까 결국에는 칼로리까지 줄어드는 그런 이제 이중 네. 효과를 보는 거네요. 네네네. 근데 이런 분들이 이런 패턴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또 좋은 내용이 있었는데 1년이 경과를 해도 체중을 유지를 했고 그 다음에 수면도 개선됐고 에너지 레벨도 좋게 유지되었다라는 내용을 알 수 있었던 네네. 연구입니다. 네. 그래서 이 연구의 마무리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 뭔가 비만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지만 뭔가 시간 제한하는 것이 체중 조절에 도움이 되었고 그래서 조금 스마트하게 이런 우리 서카디아 생체 시계에 맞춘 식사를 하는 게 도움이 된다라는 내용을 알 수 있었던 연구이긴 합니다. 그 괭이님이 시간 제한 다이어트가 그래서 쉽게 말해서 해가 떠 있는 동안에만 음식을 먹는 다이어트인데 뭐 그렇게만 생각할 수 있죠. 그럼 극단적으로 해가 떠 있는 동안 쯔양처럼 많이 먹어도 살이 빠진다는 걸까요? 라고 했는데 그건 아니라고. 그러니까 아니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그 말씀 원래 해주실 예, 거죠. 네. 예. 그 시간 제한 이게 약간 굉장히 유명해졌잖아요. 유튜브에도 내가 이렇게 살을 뺐다 광고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고 이런 걸 하는데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안 되는 분들의 저희가 유전 형질의 문제인 것도 저희가 보고가 좀 되어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사람의 캐릭터에 따라서 내가 이 시간에만 먹을 수 있다는 약간의 강박관념과 더 많이 미친 듯이 먹는 거죠. 네, 그런 분들이 식사량을 오히려 굉장히 증가를 하게 되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체중 조절 효과가 좀 없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그 칼로리가 뭐 예를 들어 2000칼로리인데 그걸 이렇게 늘려서 먹는 것보다는 줄여서 먹으면 효과가 있지만 난 이것만큼 먹어야 되니까 뭐 한 3000을 뭐 계속 매일 먹는다 그러면 당연히 뭐 살이 네. 찌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거는 아니라고 본 분의 네.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도 앞에 표현하셨던 내용은 굉장히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해가 있을 때 맞아요. 좋은 것 같아요. 해가 떠 있는 동안에만 음식을 먹는 다이어트. 네, 저희가 네. 그렇게 설명해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네네.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간 제한 이런 거 말고 네네네. 그냥 해 뜨면 그다음에 먹는다. 네 이제 커피 얘기가 좀 있었는데요. 네, 여러분들이 커피 말씀 많이 하셨는데 질문을 하셨다기보다는 이미 다 아시는 것 같아요. 위영성님 같은 경우는 이제 카페인이 민감하지 않은 줄 알았는데 콜라 끊고 나서 잠을 엄청 잘 잔다고 하셔서 맞습니다. 커피가 카페인이 있는 게 커피 말고도 홍차 그리고 콜라에 많고요. 그리고 코코아에도 있고 그리고 요즘 에너지 드링크 바카스 이런 데 다 있어서 그런 거 많이 먹고 진짜 잠 잘 못 잔다고 하는 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한번 체크해 보시면 잠 좀 잘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더 다음 한 장이 남았. 네. 이거는 마무리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생체 리듬 하는 사람들이 이런 다이어트까지 이렇게 연구를 하게 된 거이긴 한데요. 재밌는 내용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뭔가 내가 식사 시간을 제한을 하는 것이 단순히 체중 조절을 저희가 포커스에서 얘기하기는 했지만 이게 사실은 생체 리듬이라는 게 너무 자연스럽게 굴러가야 되는 모든 거거든요. 거에 다 영향을 주는 거고. 네. 네, 그래서 네. 뭔가 다 때가 있고 그때를 조금 맞추는 거가 조금 더 건강하게 지내는 방법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그리고 뭐 듭니다. 수면에도 도움이 됐다고 이제 했고 에너지 레벨도 올라가고 했으니까 이제 실은 결국은 다시 돌아온 뻔한 얘기 규칙적인 식사 시간과 네, 적당한 시간에 끝내는 것이 이제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오늘의 메시지는 식사 패턴이 어떤지 한번 보고 너무 늦거나 늦은 시간에 너무 많은 칼로리를 섭취하는지 저도 한번 반성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일주일 리듬 식사를 맞추고 네, 무엇을 언제가 아니라 언제 무슨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뭐 많은 걸 좀 얻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저희는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